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수학 매뉴얼 김윤재입니다. 자, 우선 2026학년도 수능 집중반 강의 안내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수학 매뉴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증명된 출제력과 이해력.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저는 지금까지 강사 직출 8년차예요. 제가 직접 출제해서 모의고사 출제하고 수능 모의고사 계속 출제를 한 지 저도 어느덧 8년차인데, 그 8년 동안 출제하면서 문항들이 그대로 적중하거나, 그 다음에 2024년도에서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고율 수학하고 정수 조건 강화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 예측이나 수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나 그게 그대로 적중을 하였고, 때로는 문항도 그대로 적중하였고, 기니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그 유형까지 문제부터 선지까지 다 적중했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거는 수능이 이제 저의 출제력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의 자랑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이 증명해 준다는 건, 저의 출제력을 증명해 준다는 건, 제가 수능의 평가 매뉴얼, 평가원의 평가 매뉴얼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그 평가 매뉴얼에 따라, 수능 혼란기가 왔어요. 2024학년부터 수능 혼란기가 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던, 지금까지 기출해서 연습을 하던 그런 기존의 변별 문항들 싹 다 폐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거에 저는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그 다음에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저는 그 끝난 날 저녁부터 또 혹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거와 관련된 문항들을 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요거와 관련된 수능의 새로운 방향성에 관련된 문항들을 접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 그런 신유형도 겪어보고, 이렇게 혼란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정 난이도 문항 부족 해결. 요거 생각보다 중요한데, 아이들 이제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평가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단원은 정말 어려운 문제만 나오거나, 혹은 그 똑같은 개념을 써도 너무 쉽게 나오거나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음함수의 미분법, 이런 단원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정답률이 어떻게 돼요? 30% 이하거나 아니면 90%대예요. 항상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문항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적정 난이도 문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습 문항부터 직접 출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문항 부족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년 이제 500문제 정도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모의고사 10회 정도를 혼자서 기본적으로 만들고, 많게는 15회 만드는데, 그렇게 매년 연습 문제까지 해서 500문항 이상 직접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이 요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여기서 평가 매뉴얼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학습 매뉴얼을 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학습 매뉴얼에 따라 저는 계속 학습을 시켰고, 증명된 죄송합니다. 증명된 성적 향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24학년도 5학년 때 저는 두 해 연도 둘 다 전부 다 평균 4등급대 학생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그 학생들에서 수학 1등급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받아보지 못한 그 학생들을 이제 100분이 98로 의대도 보내고 서울대도 보내고 그리고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확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미적분 100분이 98을 받았죠. 자, 이렇게 이제 2024학년도에도 성적 향상이 증명이 되었고 2025학년도 지금 진행 중인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2025학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3월 모의고사 평균 4등급으로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이 학생들 계속 가르치면서 해보니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14명 중 14명 4등급 평균 14명 중 12명이 이제 전부 다 1, 2등급을 받았어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는 학습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개념은 이런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고민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성적 향상이 증명이 됐죠. 자, 그래서 수능의 평가 매뉴얼과 학습 매뉴얼을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능 수학 매뉴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저는 뭐예요? 미적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 미적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말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능 미적분의 내일. 자, 선택 과목 체제 이후 2022학년도 이후에 미적분 출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2022학년도와 23학년도에는요. 기존의 변별력 문항 어떤 거? 합성함수 그래프 또는 n축을 이용해서 그리는 합성함수 그래프 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딱 여기서 확 바뀌었죠. 2024학년도부터는 갑자기 수열의 극한 급수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그 변두리에 있던 그 친구들이 29번으로 4점짜리로 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함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그래프, 미분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냥 쓱쓱쓱 그려보고 이거다 라고 하고 그냥 계산하고 답, 뜻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그 도함수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방향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교과서 이제 변두리 단원에 있던 함수의 최대 최소 또는 수열의 극한 급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적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집요하고 엄밀하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고 자, 이거에 따라 저는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자, 스타터를 위한 스타티 수업을 할 겁니다. 2026 수능 수학 개념 미적분 스타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딱 이 한마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수학 전문가에게 배우는 가장 수능다운 미적분 개념. 자, 저가 뭐라고요? 수능 수학 매뉴얼이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수능에만 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능답게 가르치고 있고 기초부터 완전히 탄탄히 다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들이 자 여기서 어떻게 저는 다루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3승 더하기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자, 요거 극한값 0이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분모에 있는 n의 3승으로 나눠서 그 극한값이 0임을 확인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n3승으로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분자에 있는 n제곱으로 나눠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일까? 라는 말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아이들이 여기서 방금 제가 말한 게 뭐예요? 연산법의 원리예요. 개념의 원리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킬러, 준킬러로 나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궁금증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항상 이제 마지막 보통 8, 9월에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거려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기초부터 완전히 탄탄히 다지는 개념, 이걸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유형 숙달, 그 다음에 자, 요런 그래도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거 숙달을 해야 돼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4점짜리를 풀려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물론 4점짜리들을 우리 직접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내가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관찰하면서 또는 분석하면서 해석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수능형 문항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때 수업할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 고2 학생들 2학년 2학기 수투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때 뭐 하냐? 다함수 적분법 이게 내신에 이제 들어가죠.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신 범위와 맞춰서 저희가 적분 수업할 때 내신 범위에 맞춰서 수투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교재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재는 100% 제가 그냥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자, 요 수업 뭐라고요? 개념 이해 또는 연산법 원리 이해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는 베이시스라는 강의의 프리퀄 강의고요. 요거 기본적으로 지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미적분 개념이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그거를 두 번에 바로 아이들이 이해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고 3번 정도에 나눠서 하는 게 최근 수능에는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해서 과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수업 끝난 날, 그 날 아이들 복습해야 돼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 리뷰 10문제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빈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증명할 수 있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수업 당일 리뷰 10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10문제씩 이제 풀 수 있도록 1일 10제 총 5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트랙 1, 2 이렇게 조금 나눠놨습니다. 자, 기출하고 EBS 문항들을 기본으로 했는데 여기서 개념을 조금 더 치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엔 이런 유형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유형 연습이 필요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자, 그리고 요 수업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회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리뷰 테스트는 단답형 오지선다형 총 6문항 일반적인 시험처럼요. 그 다음에 서술형 내문항이 있어요. 이 서술형 내문항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결국에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공부 방향성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데 서술형 많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서술형 제가 네 문제를 항상 풀려보면 아이들 처음에는 되게 잘 못 써요. 이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설명할 수가 없거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술형 네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요 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첨삭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일 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 점검 관리. 자, 기본적으로 수업 30분 전부터 강의실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끝난 후까지 아이들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특히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점수가 추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 수행률, 그 다음에 아이들 개별 이해도 이 친구는 요런 개념들은 잘 이해를 했고 요 개념이 약하고 여기서 수원의 어떤 점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서술해서 드릴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정리하고 제가 피드백 문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능 강사지만 고3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3하고 왜 고3 집중이라는 말이 필요할까? 고3하고 N수하고 달라요. 자, 고3하고 N수하고 가장 다른 게 뭐죠? 시간이에요. 아이들 학교 다니고 수행평가하고 시험 보고 내신 시험 보고
실제적으로 공부에 가용한 시간을 봤을 때 내신과 고3과 N수들은 기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3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 고3 친구들이 그 재수를 따라가려면 3배 이상의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수능 만점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완벽한 개념 완성, 기본 유형 숙달, 낯선 문항 연습. 자, 여기서 완벽한 개념 완성은 강의로 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기본 유형 숙달, 낯선 문항 연습, 이건 다 컨텐츠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대부분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고3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개념 완성, 완벽한 개념 완성, 정확한 강의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니다. 이런 개념은 이제 정말 많은 책에는 나오지만 수능엔 다신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정적분과 급수에서 막 사다리꼴 적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왜? 필요 없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자, 컨텐츠 시장 요새 되게 좋아요. 정말 좋은 컨텐츠 많아요. 정말 정말. 저도 그래서 정말 컨텐츠가 많다. 아이들 이런 거 풀어보면 좋고 저런 것도 풀어보면 좋고 그래요. 근데 그건 N수들이에요. 뭐냐? 정말 컨텐츠가 많은데 한 100문제 있으면 거기서 정말 수능에 직결되는 지금 물론 생각하는데 그 100문제가 다 좋겠지만 수능에 직결되는 문제는 한 10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없는 고3 학생들한테는 그 10문제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100문제를 계속 소화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탐구도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제부터 연습 문제부터 다 직접 출제하고 선별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잘 짜여진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3을 위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정확히는 2026학년도 2025년이죠.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스타티 미적분 이거는 토요일 수업이에요.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자, 10월 19일 개강해서 총 6회간 수업합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요거는 11월에 끝나죠. 11월 끝나고 이제 아이들 내신 보고 이제 내년 스타트 2026학년도 정규반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규반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에요. 수요일에는 수학 1, 2,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적분 수업 쭉 수능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만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텝 제로 프리퀄 강의 아까 스타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타티는 제가 미적분만 올해 수업할 겁니다. 왜냐, 아이들 내신도 다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강의 지금은 딱히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티 프리퀄 강의가 끝나면 베이시스 완전 개념이라고 해요. 자, 요게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넘어가서 스텝 2 실전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떤 차이예요? 자, 뭐냐? 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쭉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몸에 진짜 많이 때려박는 시간 그거를 주로 많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하냐? 이 개념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연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질문, 왜, 분문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프리퀄 6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남은 모든 것에 대해서 교과 중심, 이해 중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자, 여기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대충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메시지,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데, 수능에는 나오지만 교과서에 없는 개념들까지 다 포괄해서 한번 완벽하게 개념을 끝내는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 수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실력 완성, 아이디어 이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윤제와 아이디어의 합이에요. 자, 뭐냐? 제 아이디어라는 교재인데 이거는 제 생각과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저와 동기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보고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저는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나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 거고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요런 이야기들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요거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아이들이 저와 동기화되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게 YD여고요. 얘가 끝나면 이제 스텝 4 파이널 엔드게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고요. 여기서 이제 수능까지 달리게 됩니다. 자, 이게 수요일, 금요일 정규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적분은 여기서부터 시작, 수 1, 2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품격이라는 강의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까 월요일에 한다는 그 특강 시간, 그 시간에 활용하는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님들, 학생님들. 자, 수능에서 요새 변별력 포인트가 뭐죠? 공통 과목에서 고일 수학, 그 다음에 정수 조건 이렇게 두 개예요. 맞나요? 그 고일 수학하고 정수 조건,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해요? 공부를 그냥 고일 수학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에 해내야 되는 건 그 고일 수학 정수 조건이 융합된 수능 문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원 수투 문제. 그래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문항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강의입니다. 고일 수학 정수 조건. 그래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니? 그냥 고일 문제 풀고 있니? 안 돼. 요걸 풀어.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수업이 있고요. 자, 이제 미적분은 6월까지 해서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 요 동기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동기화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그래도 개념이 살짝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복습이 안 돼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복습, 미적분, 개념 강화, 그 다음에 연산력 강화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요 미적분은 끝까지 수능까지 미적 수업으로 갑니다. 자, 보실게요. 화요일에서 이 겨울 시간 12월부터 3월 직전까지 화요일에는 수1, 목요일에는 수2 실전 개념 수업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 아이들 개강하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계약하면.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서 이제 목요일 날 공통 과목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쭉 수능까지 미적 진행할 겁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성공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력들의 합이다.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자, 저도 공부 경험이 있고 우리 계속 많은 분들이 공부 경험이 있는데 항상 뭐라고 하나요? 매일매일이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 우리 수능 성공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 반복되는 작은 노력에 매일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능 수학 매뉴얼 김은재였습니다.